안녕하십니까. 백혜련입니다. 오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법조 분야 영입 인재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영입 인재를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해찬 강 대표님과 윤호중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당의 검찰 출신 조홍천 송기현 의원님,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 김성환 비서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병철입니다. 30여 년간 검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연수원과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경직견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고 온유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을 존중하는 법치, 이것을 제가 모토로 삼았던 겁니다. 제대로 법치주의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변호사의 길을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하지만 약자들은 따뜻하게 보호하는 검찰이야말로 국민들이 일관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과 화합, 그리고 우회주의, 이런 부분에 원칙으로 삼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투명한 법치로 청렴을 지켜온 한 검사의 단직하며 좋은 나라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오늘 우리가 모실 주인공은 강직하고 존경받는 검사, 정관 애호나 로펌을 포기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마음 따뜻한 법률가 소병철 전 구공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주신 소병철 전 부검장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혜련님 감사합니다. 30년을 대한민국 검사로 살았습니다. 정의로운 검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검사, 불법에는 단호하지만 약자에는 따뜻한 검사, 그리하여 국민의 신망과 사랑을 받는 검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3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조직범죄와 싸울 때는 강력한 검사로, 정경유착 부패를 도려낼 때는 과감한 검사로, 검찰 개혁을 기획할 때는 신력 있는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폭력배 공화파를 소탕하고 육공화국 최대 권력형 범죄 수소비리 사건을 파헤쳤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 개혁 방안, 희망을 여는 약속, 변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때 그 미완의 검찰 개혁이 아직도 제 가슴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검찰을 보는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달에 200~300건 넘는 사건을 배당받고 늦은 밤까지 잠과 싸워가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검사와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좇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검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만 선배로서 그들의 사명감을 지켜주고 당당한 검사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자랑스러운 검사로 살다가 명예로운 검사로 남기를 소망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검찰을 퇴임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도 보람있는 직업이지만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전관예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현장에 있고 싶었습니다. 퇴임 후 지금까지 형기를 마친 출소자와 소년원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과 농민들께 올곧은 법정심과 권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고향 춘천대학교와 미래농업정책의 인재를 양성하는 농협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제 삶에 만족합니다. 권력이 부럽지도 재물이 탐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을 사람들과 나누고 사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개인적 행복을 잠시 내려놓고 국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제가 정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미완의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몸담아왔던 검찰의 개혁 문제가 당연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은 지금 검찰개혁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의 소명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평생 일해온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임 후 6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 속에서 다양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저희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면 세상의 정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법의 실현이 공평하지 않으면 사회가 공평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면 강자만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제 평생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법을 올바르게 실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고치는 일에 남은 삶을 바칠 각오입니다. 국회에서 정치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법의 위도, 법의 아래도 없는 국민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한 나라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되면 누구나 검사 선서를 합니다. 저는 오늘 검사가 될 때 읽는 그 선서를 정치인의 신조로 발음하여 국민께 약속드릴까 합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정치인,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정치인,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정의로운 정치인,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정치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다짐인 것 같습니다. 소병철 전 부공장님은 이번 우리당 민재영립에서 검찰 및 법원 출신 법률가 가운데 처음으로 모신 분입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여기 있는 우리 송기현 그리고 조응천 의원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님 중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재영입위원장 이해찬 당대표께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오늘 소병철 교수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병철 검사가 아니고 소병철 교수님입니다. 소 교수님은 회계부에서 자랑스러운 검사로 살다가 명예로운 검사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전관 예우도 대형 높은 영입 제한도 다 거부하시고 검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법적 보호에 헌신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봅니다. 대개 제 친구들도 다 전관 예우를 받고 로펌에 가서 돈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참여정부식의 검찰개혁을 악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회계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만 검사들이 계셨다면 검찰 재개혁은 벌써 이루어졌을 겁니다. 공수처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는데 정말 어렵게 70년 만에 통과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으로 제출된 때도 23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딱단 검사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검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계신 대여섯 검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검사가 한 2,000명 되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헌신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는 앞으로도 또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여기는 소병철 교수님 같은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고 기대가 큽니다. 민주당은 소병철 교수님과 함께 국민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병철 교수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앞으로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두 분께서 또 축하 메시지를 별도로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께서 소병철 교수님 영입 소식을 듣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읽어야 되나? 저는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영상인 줄 알았는데. 네. 소병철 전 고검장님은 꿋꿋한 소신과 덕망을 갖추신 분입니다.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라 법치주의 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 떠나는 여장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이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사법고시 동기이자 참여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께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소명철 전 고검장은 보기 드문 참 검사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졌지만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무쇠처럼 강직하고 원칙 앞에서는 물러섬이 없지만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분입니다. 검찰 내에서 선후배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분이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도 청렴한 검사상을 실천하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과 존경심을 갖는 후배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방안, 희망을 여는 약속, 변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면서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정치인이 된 소명철 전 고검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검찰에서처럼 국회의원을 하려면 소명철처럼 하라는 말이 들릴 것이라 믿습니다. 정상면 전 검찰총장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환영의 의미를 담아 소명철 전 고검장께 우리 당의 당원, 당교 책자를 증정하시겠습니다. 대단히 법률가시니까 누구보다도 당원 단계를 준수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윤호준 사무총장께서 소명철 전 고검장께 단계를 직접 받아주시겠습니다. 조홍천 의원님이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를 함께하자는 의미로 목도리를 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소명철 고검장님의 아내분인 성순이 여사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저 뒷자리에 계시네요. 네. 이쪽으로 나와서 한번 인사. 저희가 영입인재 소개하는 순서에서 이렇게 가족이 배우자가 나온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반자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분들께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이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구호를 선창으로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소명철 파이팅, 총선 승리 파이팅으로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소명철 화이팅! 총선 승리 화이팅! 기자님 주시면 질의응답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갑니다. 질의응답으로 우리 정충색 공보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1문 1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세계일보 최영창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최영창이라고 합니다. 경찰 나오신 이후로 이제 정치권 예전부터 러브콜이 맞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야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영창 기자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임한 이후에 그런 제안을 여러 번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정치는 고도의 식견과 경륜이 필요한 곳이고 저로서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도 참 행복하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근래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안 말씀이 있어서 조그만 이력이지만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예, 다음에 SBS 박하정 기자님. 네,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그 회견문 중에 이제 뭐 미완의 검찰개혁 말씀을 몇 번 주셨는데요. 지금 뭐 공수처법 통과되고 몇 가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좀 개혁이 필요하다, 조치가 필요하다 보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박하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법이 통과됐고 또 국회에 아직도 법이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 개혁적인 법들이 등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발점도 국민의 뜻이고 중간에 저희가 정류장도 검찰로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박철호 기자님. 네, 연합뉴스 TV 박철호 기자라고 합니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 말씀을 아까 인사 말씀에서 검찰개혁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박철호 기자님,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릴 때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당시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데 한 1년 가까이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개혁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채널A 김하람 기자님. 채널A 황하람 기자님. 황하람 기자님.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입당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나 지역구 이제 어떤 것들을 고민하시는지 듣고 싶고 지역구라면 춘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람 기자님. 조남이 아주 운율이 좋아서 우리 국장님이 순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뭘 정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구 출마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에서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실 걸로 생각합니다. 황 기자님께서 순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출마와 상관없이 저희 고향, 누구나 다 자기 고향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희 순천은 요즘 현대인들 삶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생태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순천만 정원이 있습니다. 또한 순천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고려시대 때 승평부사였던 분이 전별금에 해당하는 말 8마리를 받았는데 서울로 오는, 개경으로 오는 중에 한 마리가 더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9마리를 다시 되돌려 주어서 그 이후로 관리들이 전별금 받는 그런 전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인지 예로부터 순천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네, JTBC 박소영 기자님. JTBC 박소영 기자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검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재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국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소연 기자님. 박소연 기자님.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부분, 언론이 곧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들께서 모여 계시는 국회에서 나오시는 국민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절충하고 조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없으신가요? 예, 경향신문의 김윤나영 기자님. 경향신문의 김윤나영. 예,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수사권 조정법까지. 기자님 죄송합니다. 전압이 잘 안 돼요. 경향신문의 김윤나영이라고 합니다. 김윤나영입니다. 나영 기자님. 네. 수사권 조정법이 만약에 통과를 하면 어떤 입법적인 검찰개혁 과제가 일단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1대 국회 오셔놓으면 추가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추가 입법 보완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윤나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 수사권 조정이 거의 이루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정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때 제가 법무부에서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은 경찰에서 많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국민들의 인권 보장,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법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아마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런 원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걸로 압니다. 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도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수사권 조정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국민들께서 더 보완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문 1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기 우리 기자분들 다 궁금하신 거 차마 못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혹시 우리 당의 소명원 의원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 아유,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을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소씨가 희성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분하고 학렬이 같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소씨라는 것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검사 시절에 저 별명도 소였습니다. 집안간에 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각별한 그런 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 의원님과 깊은 친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물어봐 주신 게 아마 희성인 소 씨를 선전해 주시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언론인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